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사과와 시행령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고 시행령은 국민 보호를 위해 더 지켜야 한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체포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다뤄보죠.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판결을 두고 법사위에서 크게 충돌을 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지로 나간 게 아니라 음지에서 오히려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들께 그 점을 사과드립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저 사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공방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억지도 정도껏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복귀왕 대변인은 정반대 입장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민주당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꼼수 탈당을 시켜서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안건 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2012년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더 이상 여야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안건은 3대 3으로 예. 다수당이라고 해서 더 의석을 더 많이 갖지 말고 3대 3으로 구성을 해서 네. 90일 동안 이걸 심사숙고한 다음에 넘기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만들면서 자기 당의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3대 3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4대 2로 만들어서 17분 만에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네. 통과시켜버린 다음에 그 법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아니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따지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전혀 사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재판관 5명 중에서 한 분은 그래도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대가 4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해라. 왜 니네가 이걸 헌법재판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예. 아니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누구한테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본말이 전도됐고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복귀왕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권 분립과 법 7을 얘기하는 분들이 법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4명이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상식 있는 분들이 이것을 상식적인 말로 듣겠습니까? 헌재의 결론이 났으면 그 결론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 반대 의견이 4명이었었으니까 민주당이 사과해라.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진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든 것들을 다 진보와 보수 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만 바라보는 이런 그릇된 시각 속에서 나온 법을 부정하는, 사법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 개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개인이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정부가 사과해라, 이 정부가 반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민주당 다수당이 물론 주도가 돼서 운영을 했지만 국회라는 합법적 틀 속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행정과 입법, 사법 이 세 그룹 속에서 이 세 다리 속에서 행정이 입법을 부정하고 사법을 부정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본인이 법치주의자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 정신조차도 훼손하는 이런 망언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게 사과라는 게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적어도 4명은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으니까 사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사과라는 것은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면서 그 법안 통과시킨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법치주의를 깬 것이니까 그것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주장은 그거잖아요. 민주당은 검찰이 왜 청구권도 없는데 각하된 걸로 보니까 각하된 걸로 봐서 5대4로 각하됐으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원래 안건 조정위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건너뛴 민주당이 있다라는 얘기지 헌법재판관 4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반대 목소리는 늘 있었어 왔고 예. 지금까지 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의 미흡,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매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결론을 존중하고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법의 효력을 인정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었고요. 그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한동훈 장관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을 검사의 권한을 완전히 뺏으려고 하는 뭐 이런 집단으로 사실 매도해 가면서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했던 것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안건조정위원회 3대3으로 만드는 것 결국은 어느 시대에 법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현재 안건조정위가 1당과 교섭단체 그 2당 그 이외에까지 해서 3당 그 1당과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는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중립했던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른정당 이런 3당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당이었던 민주당과 1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1대 들어서는 사실 2당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의당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내는 2당 체제라서 사실상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현재 구조다라고 한다면 200석을 갖고 있어도 1당밖에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구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그 안건 조정이 과거 20대 국회의 정서에 맞는 법인데 이거를 바꾸지 않은 국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내가 정당에 가입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그건 국회의원 본인 자유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게 꼼수 탈당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그 과정에서의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었고 이것이 민영배 의원의 개인적인 결단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 또한 입당 또한 복당이요? 예, 복당 또한 저는 민주당이 빨리 스스로 문을 열고 복당 요청을 하는 것이 이 도리에 맞다라고 생각해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절차적인 과거의 어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유효함을 인정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결과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검찰 수사의 정당성만 유지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성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일명 검수 원복, 그러니까 시행령 원상복귀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 민영배 의원의 결단이라고 포장을 하는 건 전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조 기자를 하면서 검찰이 너무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금태섭 의원 같은 야당 의원,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아니 검찰 특수부를 너무 강화하면 안 됩니다라고 내부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 수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특수부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던 게 누굽니까? 그게 민주당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의 반기를 드니까 그때부터 검찰권을 전부 다 없애겠다라고 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검수한 바가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검찰이 부패 범죄라든가 공무원 범죄라든가 거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그건 다 경찰이 해야만 되는 겁니까? 나라마다 다 무슨 경찰과 검찰의 역할과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던 그런 관행을 한꺼번에 깨버리면서 검찰의 권한을 다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조국 수사에 대한 그런 반감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래놓고서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겠다라고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을 또 철회해라? 아니 왜 철회해야 됩니까? 난 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예 말씀하시죠. 왜 철회해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잘 아실 것 예. 같은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저 일단은 사실을 바로 잡을게요.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 결국은 검찰 개혁이 우리 시스템을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라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무슨 그래서 노력을 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반발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노력을 결국은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말씀 다 들어줬으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조국이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흠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검찰 개혁의 최선두에 서서 이것에 유탄을 맞은 아니면 그 총탄을 맞은 이런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검찰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그동안 막아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고자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에 군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꿔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네.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일정 정도 내려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접근을 시작해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국 수사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거짓말 시킨 거죠.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예. 임명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여전히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겁니다. 예. 그리고 시행령은요 법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게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시행령이 법에 우선돼서는 안 되는데 시행령이 법을 우선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이고 지적입니다. 예.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도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제 나온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뭐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신 그 국수원장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잡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들의 학폭을 알고도 넘어갔을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정순신 씨에 대한 추천을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소홀히 했거나 그런 검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거나 라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검증이 대상이 되어봤고 예. 실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압니다. 세 편까지 듣고 관련 그 언론에서 조그마한 그 인터넷 언론에서 흠을 잡았던 것까지도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5년 전에 크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검증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검증 기능을 상실한 거죠. 만약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라고 하면 이건 검증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용산에서 사람을 내려주면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검증했습니다라고 다시 보고 올리는 이런 거밖에 안 한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검증을 안 했거나 혹은 알고도 눈을 감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공방도 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된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대통령께서 자, 그 취지에서 유죄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판결과 거기에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좀 대변하는 모습 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이제 기사들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기사들? 그러니까 이게 정무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데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그 판결은 무조건 당연히 법적으로 수용돼야 되지만 예.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예를 들어서 그 박범계 의원처럼 그러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뭐 예, 이거는 그냥 그렇죠. 꼬투리 잡기에 불과한 거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뭐가 됐든 간에 예. 그것이 뭐 우리 사법 체계 그리고 우리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예를 들면 징용 같은 경우는 1, 2심에서 일본 법원에서 1, 2, 3심 다 패소했고 국내에서 1, 2심이 다 패소했는데 그 떠나갈 한 6개월 정도 남겨두시고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한다라면서 이게 법과 양심이 아니라 무슨 그 민족 감정이라든가 그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때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는 네.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계속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계속 고민해 왔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이유는 뭡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결단인 것이고 저는 그것이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은 못한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하냐뿐 아니라 어제도 보니까 그 뭐 어떤 태도에 대한 좀 불만을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뭐 어떤 질의를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말아라. 왜 자꾸 반문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공방들도 사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의 질의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묻고 국무위원, 그러니까 결국 집행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을 혼내켜요.
국민보다 더 말이 많습니다.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요? 못 봤던 정부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은 정치인이라기보단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분야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하는 장관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으로 답을 드리면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아까도 헌법재판소에서 4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명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단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몇몇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요 말씀은 존중한다라고 하지만 다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부정하고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위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대승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정말 불가피했습니다라고 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이 문제를 외교적 갈등 없이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이런 결단을 내렸나요?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일본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복교양 대변인의 지적에 일리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보다 겸양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의원의 수준, 질문의 수준도 좀 높여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는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답변 태도가 얼마나 고압적이고 얼마나 고성을 높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다음에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민주당 의원들 더 이상 그렇게 고함치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봤자 망신당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저렇게 논리적이고 그 이론에 근거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더 겸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제발 그 질문의 수준 좀 높이고 억지 좀 피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 위원장님이 이제 당에 계시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셀럽이지 않냐. 이제 뭐 서울을 대표하고 서울 출신이고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히어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치로 정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게 당 안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당 안에서 얘기되는 건 제가 알기에는 저는 지금 비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한동훈 장관 다음 내년 총선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셀럽이 됐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출신지도 서울이시고 그다음에 그 의원들과 뭐 속된 말로 이제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자기 논리를 계속 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환호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분명히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게 저희 당으로서는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이 다 동원돼야 돼요. 한동훈 장관 같이 좋은 자원을 왜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한 장관은 당장은 좀 선을 긋기는 했는데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영향력이 좀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뭐 리틀 윤석열 뭐 이런 말까지 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것은 좀 뭐 분명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더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정치적인 몸집도 좀 키워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의 갈등을 자꾸 유발하지 말고
빨리 정치권으로 들어오셔라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건 이제 사무총장이 바뀔 것이냐 여부였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부 당직 개편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무총장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직 개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 개편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어디선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만족할 때까지 계속 시비 거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바꾸면 가만히 있을까요? 뭐 지금 또 다른 뭐 반명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 바뀌기 전까지는 뭐 개편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예. 친명으로 뭐 정평이 난 분도 아니고 5선이고 당내외 주로 그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일을 잘 하신다라는 평을 뭐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개편을 안 하는 것인데 사무총장을 바꿔서 자범이 말끔하게 다 없어진다라고 확신이 들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 결국은 당을 제대로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당의 변화 혁신 과정에서의 어떤 그 당직 개편이지 뭐 일부의 어느 쪽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해서 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명계 쪽에 뭐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뭐 개혁을 진행하는 중 아니겠느냐 꼭 우리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1차로 좀 진행을 했고 다음번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당직 개편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때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현실적인 어떤 당직 개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야박하게 평가할 것 같아서 좀 복 대변인한테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저는 그냥 위장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몸통이 문제인데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깃털을 다른 걸로 바꾼들 그게 뭐가 그렇게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고 방탄 정당을 만들고 체포 동의안을 그걸 부결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혐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바꾸는 신용을 좀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무슨 본질적인 당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예. 30일 날, 그 이제 내일인가요? 그 하영재 의원, 국민의힘에서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예. 체포 동의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체포 동의안 이제는 이거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데 네. 과연 민주당에서 부패 혐의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표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참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하시자면 막아주셔야죠. 왜냐하면 저 자기 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나머지 두 의원들에 대해서도 막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막아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아주 참 이 입장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짧게 드릴게요. 동의 안 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탄한다 그럴 거고 동의하면 민주당 인원만 감싸냐고 할 텐데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영재 의원과 비슷한 건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된 거는 다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노웅래 거의 다. 의원은요? 노웅래 의원은요. 체포동의안 내놓고 아직까지도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 국회를 모욕하기 위한 기소였었다. 정치 탄압이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민주당 상황 안에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당직 개편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서 보면은 조금 이제 수위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포스터라든지 수박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자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차례 최근 들어서 뭐 언급을 했었고 본인은 이재명 나까지도 그 사람들을 예. 선전하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심한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개인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혹시 민주당원이면 출당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법 글쎄요.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큰 당내 갈등과 불화가 또 야기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저도 그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거의 싶어요.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안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관계, 이해관계 전혀 없이 나의 정치적 소신으로 특정 의원들에게 비판을 하고 공격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도가 이런 정도는 사실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까지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속셈들이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화합을 하려고 해도 이 개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분들의 일부의 어떤 행동이 결국은 이 상처와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내 과연 순수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가라는 의심을 저희는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오해를 그분들께서 받고 있으니 자중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유 뭐 그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무슨 저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여서 저는 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분들을 잘한다 들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냥개를 키우는데 사냥개한테 누구 물어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 사냥개가 자기들 동료고 뭐고 하는 막 물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냥개라는 뜻이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통제가 불능한 이런 상태가 돼가고 있어서 저것도 아마 굉장한 민주주의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짐과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